자, 그런데 이 보고서에 향후 정책 방향이 나와요. 향후 정책 방향. 이게 뭐냐? 이 정부의 보고서의 표현입니다. 지역별로 맞춤형 수급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자, 이 말을 저는 딱 보고 조금 의아했는데, 이 보고서의 이 멘트만 보면요. 지금 정부 보고서니까 정부가 잘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은 정부가 잘 못했다는 말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정부는 우리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 지역별로 맞춤형 대책을 그동안 잘 썼다.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할게. 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잘했는데 계속 잘할게. 그리고 아까 이례적으로, 국지적으로 급등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이상한 일이라고 아까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나 잘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네. 그런데 내가 그거 잘 잡아볼게. 이 말이죠, 지금. 정책 방향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서울의 이상급등 현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서울의 이상급등 현상은 자금 조사를 할 거고요. 편법 대출 같은 거를 잡을 거고요. 불법 행위 같은 걸 잡을 거예요. 그래서 단속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단속을 하면 이상한 일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서울은 이상하게 급등했는데 이거는 결국에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나쁜 투기꾼들 때문이니 내가 그걸 단속을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잡힐 것이다 라고 본다. 이게 맞다 아니다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단속하면 이상급등 현상은 잡힐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해서 공급도 많이 늘리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멘트였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반자의 마인드는, 자, 이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결국에 투기자금이고요. 이 투기자금은 불법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를 내가 적발해가지고 없애겠다. 그러면 앞으로 공급이 늘어날 테니 그러면 집값이 천천히 안정화될 것입니다. 라고 본다 이겁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부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방향성을 잘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둘 중에 하나 한번 골라보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집값 떨어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닐 것 같은데?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요, 왜 대출 규제를 엄청 하고 이제 막 공급을 한다는데요? 그럼 집값 떨어지죠. 무슨 소리야? 야, 저거 무슨 공급이 돼? 저건 뭐 문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 야, 집값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반반 나뉘겠죠? 자,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손을 들고 싶어요. 집값이라는 거는 서울 집값입니다. 서울 집값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저는 정부를 까고 보수 정권을 편을 들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정부의 정책 자체가 원인 분석이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원인 분석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원인 자체의 해석법이 틀린 것 같아요. 자, 현 정부의 문제 인식을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전국이 안정적이다. 아주 그냥 전국은 편안한데 일부 동네만 이상하게 오른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일부 동네만 이상하게 오른다. 그리고 서울하고 수도권에 집이 엄청 많은데 앞으로 진짜 많이 지을 건데 수요보다 공급을 더 많이 할 건데 투기 수요가 몰려가지고 이상하게 올라간다라고 본다, 정부는.
이게 좋다 아니다가 아니고요. 정부의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돈줄 더 쪼여. 세금 더 때려. 그래서 이 수요, 투기 수요 자체를 잡아버리자. 이 투기꾼들 자체를 씨를 말리자라는 정책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다 이거예요. 이 정부는. 그래서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시장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투기꾼들이 문제야. 이게 다 결국 원인이야 라고 본다. 그래서 정부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서울이 아까 15개 구가 최고로 센 규제인 투기지역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10개도 최고로 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 세종시니 뭐 대구니 뭐 광주니 지금 다 지금 규제를 더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투기꾼이네요, 지금. 자, 지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요 파란색이라고 해서 긍정적인 게 아니고요. 여기도 다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신규로 더 넣었죠. 그리고 이 빨간색은 다 투기지역 가장 센 규제를 받고 있고 동대문, 중구, 용산, 동작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성남시 분당, 뭐 대구, 수성구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서울에 사는 1000만 명의 수도권에 있는 인구 합치면 대충 한 2천만 명 정도가 지금 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지금 정부의 말을 해석하면요. 맞죠? 이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돈을 빌리고 빌려가지고 계속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다 보니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상하게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정부의 말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 데 있죠. 용인, 대구, 광주, 성남 여기 너네도 다 투기꾼이야. 이례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요. 정부가 보는 방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의 방향을 내가 잘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국지적으로 이례적으로 올라간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이 동네가 다 이례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동네가 지금 전부가 다? 맞나요? 이게 이례적인 상황인가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다 투기꾼들이 집합하고 있는 곳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는 진짜 원인은 뭐냐면요. 좋은 집이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좋은 집이 없다. 집은 많죠. 집은 얼마나 많은데요. 서울에 집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좋은 집이 없어요. 자, 제가 봤을 땐 저 인식을 빨리 갖춰야 되는데 저렇게 문제인식을 빨리 바꾸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작년부터 해서 지금 벌써 2년 차죠. 벌써 2년 차인데 여전히 똑같은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면은 아마 앞으로도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문제인식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 자, 집수는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집이 문제인 거죠. 좋은 집이 없어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불 넘어갑니다. 그리고 말이 좋아서 인당 3만 불이지 맞벌이하고 이래가지고 1년에 1억 이상 버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혼자서 7, 8천 버는 회사원들 많습니다. 삼성전자 다니면서 상여금 포함해가지고 32살, 33세에 연봉 1억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 꽤나 많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맞벌이를 해가지고 연봉 2억을 채우는 회사원들도 있어요.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좋은 집이 없어요. 그리고 그 좋은 집은 좋은 곳에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좋은 집을 좋은 곳에 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자들은 많아요. 그리고 부자들은 좋은 곳에 살고 싶죠? 좀 편리한 곳에 살고 싶고. 그런데
좋은 집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자들한테 낡은 집에 가서 살으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야, 너 부자야? 그래도 낡은 집에서 살아야지, 야. 너가 아무리 부자여도 야, 그래도 좋은 집에 살면 어떡하니? 라고 말하는 꼴이에요, 지금. 자, 정작 좋은 집 있잖아요. 정작 좋은 집은 서울 밖에 아주 먼 곳에다가 짓고 있어요. 광교 같은 데 있죠? 광교에도 좋은 집 많거든요. 근데 그 좋은 집은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어요. 동탄 2기 신도시에 좋은 집 많죠? 가면 멋있는 집들 많아요, 진짜로. 근데 서울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파주 가면 좋은 집 널려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데요. 근데 서울에서 2시간 걸립니다. 자, 그러니 정작 좋은 동네 있죠? 좋은 동네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좋은 동네, 살기 좋은 동네. 근데 거기도 사람들이 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야, 이거 언제까지 규제하겠냐? 언젠가는 풀겠지. 그리고 결국 서울 안쪽도 개발하겠지. 집이 오래되고 낡긴 했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이거를 잡고 있겠냐? 언젠가는 개발하겠지. 라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 이 얘기를 합니다. 뭐냐? 강남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정말 많거든요. 뭐 용산도 많아요. 동부이촌동 가면 다 낡은 집이에요. 뭐 동작구 다 낡은 집이에요. 도봉, 노원 다 낡은 집이에요. 근데 집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춥고 불편해요. 근데 살기가 너무 편해. 집 밖에만 나오면 살기 편하거든요. 집 안은 되게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러니 좋은 집이 있는 먼 신도시, 외곽 신도시를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집만 좋으면 뭐해? 가면 불편한데. 그래서 어쩌겠어요. 집은 불편해도 여기 살아야죠. 라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서울에는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2018년인데 집에서 녹물이 나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국민소득이 3만 불인데 연봉이 와이프랑 남편 합쳐서 연봉이 1억 5천, 1억 8천이 나오는 그런 맞벌이 부부가 녹물 나오는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너무 추워 죽겠대. 너무 추워가지고 아무리 보일러를 막 60만 원씩 떼도 추워가지고 감기 걸린다는 집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녹물이 나와도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추워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여기 살아야 되니까.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부시겠지. 정부가 계속 저렇게 규제를 해도 언젠가는 부셔주겠지. 난 여기 살아야 되니까. 녹물 나오는 아파트 없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주택이 많다고 하죠? 정말 많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아파트는 6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좋은 집의 기준은 뭐죠?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빌라인가요? 아니면은 뭐 다가구 원룸인가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집,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좋은 집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라는 게 좋은 집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는 60%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아파트 중에서 15년 이상 된 거 있죠? 15년이라는 거는 2003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 2003년에 지었으니까 벌써 약간 구식 느낌이 나죠? 물론 뭐 아까처럼 녹물 나오고 이런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옛날 느낌의 아파트 있죠? 그 아파트의 비율이 50%예요. 자, 아파트 자체가 60%밖에 없는데 그 60%밖에 없는 아파트 중에서 반은 15년 이상 됐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는 많지 않아요. 전국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 있죠? 자,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진짜 녹물 나올 수 있는 아파트예요. 너무 추워요. 그리고 복도식 아파트 있죠? 그래서 막 너무 낡아가지고 막 살면서도 막 불편한 데 있죠? 너무 춥고
막 주차 잘 안 되고, 세대당 주차 한 대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전국에 33%나 됩니다. 아파트 중에서요. 그러니까 아파트 3채 중에 한 채는 30년이 됐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3만 불 정도 되는 아주 잘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가 60%밖에 안 되고 그 60% 중에서도 3분의 1은 30년 이상 된 녹물 나오는 아파트다. 그래서 필터 달아서 쓰고 뭐 맨날 뭐 물 막히고 막 뭐 겨울 되면 막 얼어붙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집들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울에 살아야 되니까. 진짜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서울에서 진짜 살기 좋은 진짜 좋은 아파트가 많이 있나요? 주변에 한번 잘 둘러보세요. 저도 잠실에 살고 있지만 잠실에도 그렇게 좋은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재건축 조금 됐다는 잠실도 많지는 않아요. 대치동, 강남구, 반포 가도 아파트가 많지 좋은 아파트는 별로 없어요. 잘 한번 따져보세요. 노원 가보세요. 진짜 얼마나 집이 낡았는데. 그런데 꼭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고요. 과거의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된 아파트 있죠? 이번에 지금 개발계획 보류된 여의도 있죠? 여의도 가면은 75년에 지은 아파트가 있고 78년, 대부분 다 75년에서 78년도에 지었습니다. 여의도의 오래된 아파트는 다 40년 됐어요. 근데 녹물 나오고 막 그러죠? 근데 또 보류시킨 거예요, 이번에 또. 그냥 보류시키고 주차가 안 돼서 죽겠는데 집 천장은 낮고 녹물 나오고 추워 죽겠는데 그냥 사르라는 거예요. 반지하도 한 채죠. 반지하 빌라도 한 채고 아파트도 한 채고 반포동에 있는 멋있는 30억짜리 아파트도 한 채입니다. 다 한 채예요, 그냥. 그러면 주택 수는 충분하죠. 근데 주택 수로 따질 게 아니고요. 주택의 질을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택의 질. 자, 30년 된 아파트에 살아보세요. 편한가?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 편한지. 아니 어떻게 집을 30년 만에 부십니까? 50년, 100년 가는 집을 지어야죠.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상적인 얘기고요.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30년 전에 지은 집하고 40년 전에 지은 집하고 10년 전에 지은 집하고 지금 지은 집하고 수준이 다르다. 같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냥 형식만 아파트지 완전히 다른 집이에요. 최근에 짓는 집들은 정말 멋있게 잘 짓습니다. 옛날에 지은 집은 춥고 힘들죠. 살기 불편하고. 그래서 질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공급을 더 늘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공급을 늘리기가 힘들 거예요.